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고 나온 기후캐스터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에서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제가 이번 강연을 정해봤는데 환경에서 나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마 의아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인생 그래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9월에 이제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나니까 경력 단절의 우울감을 상당히 심하게 좀 겪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싶어서 좀 자아 성찰을 좀 하게 되면서 기후 환경에 제대로 꽂히게 됐고, 그러면서 기후캐스터가 탄생했고 2022년, 23년에는 환경 몰입도가 그야말로 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컨텐츠를, 기후환경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근데 또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또 악플이 달리니까 또 악플에 대한 상처를 또 받았고, 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왜 사람들은 이 이면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 이런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또 막 분노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우울의 골짜기가 이렇게 2번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너무 혼자 실천하는 것 같아서 또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또 기후 우울증이 살짝 찾아왔다가 또 다시 자아 성찰을 좀 하게 되면서 제가 깨달음의 구간이라고 적어봤는데, 그때부터 저의 깨달음의 영역의 확장, 즉 마음 그릇이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기후환경 지식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제 이야기, 제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기후캐스터가 됐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카테고리로 치면 자기개발과 SE 그 중간 사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SBS에서 날씨 정보를 전달해 드렸던 기상캐스터였고요. 사실 SBS는 28에 입사를 했지만 그 전에 23살부터 방송 일을 시작해서 34살 아이를 낳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잡는 일,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잡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 저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 돌아갈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어필도 했는데 결국에는 유리천장을 뚫지 못했습니다. 아니 뉴스에서는 그렇게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보도를 하면서 뉴스 구성원인 나는 돌아가지 못하네? 야 이런 무슨 덩어리 방송놈들 막 이러면서 방송국 놈들 이러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였죠. 감독님 아시죠? 네. 그러면서 나는 결국에 이렇게 출산이라는 벽에 무너지는구나. 야 너 열심히 이렇게 방송 경력을 쌓고 그리고 제법 잘한다고 인정도 받았는데 야 이렇게 돌아갈 곳이 없네? 막 모든 이 쌓아온 삶들이 되게 허무했고 허탈한 시간들을 좀 겪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도 육아는 해야 되니까 막 육아 관련 영상을 보는데 어떠한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헉? 근데 나는 지금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에게 나의 이 우울감이 전가됐을까 싶어서 나는 이 우울감을 반드시 끊어내야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을 돌보고 살피는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 게 아니라 SBS 정주희라는 회사 타이틀을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느꼈고요. 회사 타이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많고 나 대신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많구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부품처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왜 계속 방송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을까? 그 지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된 계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울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방송국에 소속이 돼서 카메라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능력과 인정을 받은 순간에만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다고 여겼구나.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마이크를 잡을 일이 없으니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라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SBS라는 이 회사 타이틀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아, 이 회사 타이틀에 기대서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삶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회사 타이틀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우울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나는 무엇에 지금 관심과 흥미가 있지?에 대해서 막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했던 이유는 제가 방송인에 대해서 꿈을 갖기 시작할 때도 나는 뭘 좋아하지? 난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돼서 방송인을 꿈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막 다시 적어보고 그에 관련된 서적들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서를 하면 지치기 쉬우니까 나름 막 독서 모임 오프 채팅방 만들어서 우리 같이 독서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랬던 시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주는 계정들로 팔로잉 목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인스타만 켜도 남과 너무나 비교하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니 선배 후배들이 막 여전히 방송국에서 화려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아이만 보는 이 현실이 너무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때 우울감은 뭐랄까 그 엘리베이터로 치면 한 지하 3층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있다는 것도 좀 느끼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이트 주는 계정들로 저의 이 무의식을 그냥 완전히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크게 영감을 주신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김미경 강사님이었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어느 날 피드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직업이 뜰 것이다. 기후변화 전문가, 그린플루언서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피드를 제가 보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맞서서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전문가,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환경 인플루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그래도 기상캐스터로서 수많은 날씨들을 체감해 왔던 차인데 너무 관심이 있는데? 이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바로 막 더보기 설명을 열심히 살펴보고 난 이거를 바로 등록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첫 강에 타일러 라시가 나와서 우리 모두는 지구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말에 진짜 깊은 울림을 받고 이 강의가 제 인생의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실천했어요. 제로 웨이스트, 플로깅, 리포, 환경 다큐, 그리고 주변에 아는 기자들이 많으니까 이거 제보감 아니냐면서 제보도 하기도 하고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객센터에 건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건 지향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친환경인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려는 노력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려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칭찬하는 거 단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옷 소비 대신에 책 소비를 늘린 건데요. 저는 옷을 정말 많이 안 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된 것은 KBS 환경 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다큐멘터리 보고 제가 정말 깊은 많은 반성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행사, 사회, 강연, 인터뷰 할 때 늘 이 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난 3년간 지금까지 쭉 쌓였던 이런 기후환경 서적들이었는데요. 아까 인생 그래프 보셨죠? 기후환경 몰입도 최상위 때 계속 책만 사서 계속 보게 됐고 강의 들으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리고 기후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이런 계정들을 막 팔로잉하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양질의 환경정보가 왜 외면을 받을까? 아니 환경실천의 장벽은 왜 이렇게 높게 느껴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라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녹색연화 유튜브 계정 혹시 가보셨을까요?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녹색연합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볼까? 아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자기네들은 볼까 싶은 거예요. 아니 만들었으면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하고 싶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왜 이 양재를 환경정보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저희 방송 짬바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기후캐스터가 창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창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안타깝네? 그러면 나라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후캐스터가 탄생하게 됐는데 나는 그럼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저 같은 거예요. 우리 일회용품 잠깐 쓰고 휙 버리는데 야 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쓰임받다고 버려졌네? 이런 좀 저 자신 일회용에 좀 투영을 하게 되면서 내 가치는 앞으로 일회용이 아니니까 나는 일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기상캐스터로서 제가 수많은 날씨를 전달을 해왔는데 극단적인 날씨, 강력한 태풍, 역대급 폭염, 역대급 경보, 앞으로는 이런 역대급 폭설, 막 계속 역대급이 나오는데 이 역대급의 본질은 기후변화였는데 내가 캐스터로서 기후변화 이 본질을 공부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네.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 외면했던 시간들에 내가 원죄를 갚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아이가 자라날 세상이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책들 보셨죠? 책들만 봐도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만 봐도 세상이 너무 비관적인 게 사실이더라고요. 야, 이런 환경에서 애를 키워야 된다니 말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기후캐스터가 탄생하게 되었고 제가 2022년 2월에 정확히 피드에 이렇게 썼었더라고요. 기후캐스터가 되어보겠다고. 그냥 사부작 한 발자국씩 해보겠다고. 그렇게 제가 포부가 담긴 글을 올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업에 대한 사명을 제가 찾았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 양질의 정보를 환경 실천은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또는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견인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즉 환경 실천은 환경운동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환경 실천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겠구나. 이 지점을 발견을 했고 이게 바로 기후캐스터의 업의 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막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식당에서 종이컵에 물 따라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갖긴 하더라고요. 300만도 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백에 미세플라스틱 나온다.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 나온다. 종이오일에 미세플라스틱 나온다. 랩에 미세플라스틱 나온다.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 그 휘발성 석유 냄새 나니까 우리 하루 전날 꺼내놓자. 그다음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그 화학성분 덩어리다. 막 이런 것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막 알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환경 몰입도 최상의 이 시간일 때 저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나는 꼭 굳이 방송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기상캐스터 경력이 참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한 50여 군데 냈는데 단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나? 이 캐스터 경력이 의미가 없네? 했는데 기후로 영역을 확장하니까 어때요? 커리어가 퀀텀 점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디렉션, 지시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판을 직접 짜는 삶, 내가 주체적인 삶을 좋아하는구나. 이 세 가지를 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방송국에 다니는 직장인, 방송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직업을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의 직은 직분직, 즉 자리를 의미하고요. 업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뜻합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 열심히 내가 방송 경력을 그렇게 쌓아서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더니 뭐가 달리더라? 악플이 달리더라. 악플 읽기 시간 잠깐 가져올게요.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나가서 죽어라. 너 말고 종이컵으로 마셔.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에 책임지시나요? 종이컵 업자들 다 죽이는 이야기? 그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주변 분들 깝깝하겠다. 너 같은 프로 불편놈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 지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럼 다 몸 안 좋으셔야 된다. 자판기 회사들 자영업자 다 죽인다. 특정 업체에 고소당하겠다. 몇 개만 제가 이제 골라온 건데 원래 더 심한 욕도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때 와 너무 막 계속 화살 막 계속 맞으니까 아픈 것도 아팠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이 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걸 보지 못하지? 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울의 골짜기가 또 이렇게 만들어질 때쯤에 이렇게 또 하면 안 돼. 나의 업을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다시 성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우울의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책 한 권이었습니다. 바로 그 최우리 기자님, 한겨레 언론사에 다니시는 최우리 기자님의 지구를 쓰다가라는 저서를 보면서 제가 정말 또 깊게 깨달은 시간이었는데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이런 불모가 사람들이 나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옳은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을 네, 그랬더라고요. 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출발점이 달라졌어야 됐어요. 왜 기후환경에 관심이 없는지, 왜 실천하지 않는지, 왜 악플이 달렸는지 점차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간과했던 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월말을 걱정하는 이들은 종말을 걱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조효재 성공회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쁜 이들에게 환경 문제는 너무나 먼 문제고 너무나 남 이야기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간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이 지구와 나의 건강을 해롭게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간과한 것은 환경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럼 과연 우월할까요? 지금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존중해줘야 되더라고요. 왜? 나 역시 환경 문제에 무지했고 관심 없고 신경 쓰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난 왜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눈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릴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길가의 쓰레기가 눈에 띄고요. 심지어 주워달라고 말해주는 것 같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걱정되고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쌓이는 쓰레기가 걱정되고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애정이 가면서 다시 보이고 고기 먹을 때 동물들의 얼굴이 생각나는 이 그릴렌즈가 끼워져 버렸는데 사람은 각자 다 자기 가치관에 맞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릴렌즈를 끼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건데 내가 내 렌즈를 꼈다고 그런 당위성만 내세웠으니 그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릴렌즈를 끼지 않은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미움보다는 이해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함께 사는 인간 역시 소중한 지구의 생명이니까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면서 자연과 동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한 당위성만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지치지 않고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의 방향을 좀 바꾸게 됐어요. 어떻게? 당위성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으로요. 안 그래도 실천은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달리긴 했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참 유난스럽다고 욕 더럽게 먹었을 것 같은데 exactly 아주 정확해요. 아니 우리 엄마도 야 이년아 너 나가서 집구석이나 치워 이년아 쓰레기 줍지 말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남들은 오직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유난, 두 번째 꼴값, 세 번째 진상, 네 번째 의미 없다. 뭐 네가 그렇게 애써봤자 의미 없다. 뭐 이런 거 꼭 달리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타격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유난스럽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요. 언행이나 상태가 보통과 달리 특별한 데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의 저서 보통의 언어들에 따르면 유난스럽다, 그것, 당신이 특별하다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가 계속 목소리 내고 알릴게. 결국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환경 문제에 눈을 뜬 이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눈, 제가 그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특별한 사람들, 여기 계신 사람들이 먼저 목소리 내고 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정말 맞아요. 내가 실천했더니 내 주변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지면 우리 온 세상이 나아질 거예요. 제가 우울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 다시 나올 수 있고 나서 제가 치유되니까 우리 가족도 치유되고 우리 가족이 치유되니까 또 제 주변이 치유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많이 공감하면서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나아가겠죠. 결국에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실천해야 전달이 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게 쓰레기를 주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게 채식을 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게 용기 내를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의 마음에서 만족을 찾았다면 그걸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경계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남녀차별, 인종차별, 사회계층 양극화 등 온갖 차별에 대한 부조리함을 느끼면서 나는 왜 환경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했지? 지금 또 차별하려고 하나? 좀 경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자연과 동물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나와 정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도 조금은 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 진영 사람에게 사랑을 내어줬더니 생긴 일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대댓글도 안 달아요. 안 다는데 이분에게는 참 댓글을 본다 이분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아픈 분인 것 같아서 좀 자비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달았냐면 그런다고 환경 좋아지지 않아요. 설거지하면 쓰는 세제나 물 생각하면 또이또이해요. 환경은 어차피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국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환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나 자신의 심취에 있는 거예요. 라고 글을 써주셨고 이 밑에 또 속 시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강요한 적도 없고요. 벚꽃처럼 화창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때 그 벚꽃 만개했던 그 시즌이거든요. 그랬더니 또 대댓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해지는데 라고 대댓글에 달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야, 내가 자비를 베풀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 지점에서 되게 놀라면서 잊을 수 없는 이 에피소드여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자비를 베풀자. 자, 여러분 혹시 탄광 속의 카나리아 들어보셨나요? 저는 몰랐는데 지구를 쓰다가 저서를 보고 역시나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소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책을 읽다가 탄광 속 카나리아가 뭐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9세기 말에 유럽인들은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채굴을 할 때 카나리아를 세장에 넣어서 데려갔대요. 왜냐하면 이 굴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일산화탄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무치 일산화탄소가 이 벽에서 새어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질식사를 할 수 있었대요, 광부들이. 그런데 이 카나리아가 호흡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세장 횃대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퍽 하고 쓰러지면 광부들이 대피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카나리아는 위기를 사전에 경고해주는 그런 동물로 쓰임을 당했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동물인 거죠. 저는 이거 카나리아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직과 업이 내가 하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삶에도 의미와 가치를 찾았는데 바로 행복한 경종 울리는 나는 카나리아가 되어야겠다. 내가 계속 행복하게 실천하면서 위기를 알리는 행복한 카나리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였고요. 3분 남았네요. 시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프리키폭스 대표님에게도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